자,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프님.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함께 하고요. 자, 이 사건 정말 충격적인데 한밤중입니다. 이게 전남의 순천인데 도심에서 10대 소녀가 흉기에 찔려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은 베프께서 이 사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죠. 26일 예. 0시 40분이고요. 발생한 시각은요. 네. 순천시 조례동이라고 저도 거기서 거주했던 적이 예, 있습니다만은 순천. 상당히 번화가입니다. 아주 아주 밝은 데예요. 도심이에요. 한복판이에요, 예. 거의.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사실은 아,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17세의 여자 청소년이고요. 예. 친구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변을 당했는데요. 아하. 가해자는 그 근처에 음식점을 하는 업주 같습니다. 업주. 예, 네. 30살 정도고요. 그 동영상에 나온 거를 보면은 일종의 트래킹을 한 것 같습니다. 쫓아간 것 같습니다. 상당 거리를. 예. 그런데 사실 둘은 일면식이 없다고 음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은 뒤에서 바로 공격을 했어요. 뒤에서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들은 정보로는 왼손잡이는 아닌데 왼손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흉기 같은 건 누구를 불러갖고 네. 야 욕을 하고 뭐 하고 공격한 게 아니라 바로 뒤에서 대화도 없이 그냥. 예, 바로 그냥 바로. 네. 그리고나 쓰러진 피해자를 더 공격해갖고 예. 마침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기사가 발견해갖고 아하. 여러 가지 그때는 의식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괜찮냐고 묻고 아는 사람이었든 모르는 사람이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저 주차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뒤에 네. 잡혔는데 그때는 만취해 있었어요. 아, 술에 취해 있었다. 근데 지금 술에 취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중요한 거는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범행을 할 때는 술이 안 취해 있었다는 건지 이게 지금 그게 핵심이죠. 확인이 안 된다는 예, 거죠.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흉기를 정말 뒤에서 휘두르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1.5km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서 검거가 된 또 이유는 행인하고 다른 행인하고 말다툼하다가 신고받고 나온 경찰한테 잡혔다는 건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이상하죠. 언제 술을 먹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또 전혀 모르는 그 비양이죠. 그 여자 청소년을 예.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뭐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 묻지마. 지금은 예.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지만은 네. 이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배달 기사분이 물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다. 전혀 모른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 범인이 어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아하. 근데 흉기도 역시 그 준비하고 간 건데 문제는 사실 흉기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흉기는 어떻게 구입을 하거나 준비를 했을까요? 근데 본인이 음식점 주인이기 때문에 아하. 거기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음흠.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흉기는 또 한참 다른 장소에 버렸어요. 네. 좀 안타까운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예. 그래서 우리가 신림역의 조선 사건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서현역 사건도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을 뒤에서 아무 관계 공격해서 없는. 예. 네. 근데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 형사 기동대를 배치를 하고 굉장히 많은 형사적인 어떤 경찰의 조직을 바꿔놨는데 아니 뜬금없이 순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안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공연불이었느냐 네.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참 뭐 지금 말씀대로라면 베프님 말씀대로라면 이른바 묻지마 네. 무동기 이상 동기 범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불특정 피해자 아무런 뭐 이유 없이 이렇게 살해하고 뭐 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경찰에서는 어떤 거를 그러면 봐야 됩니까? 이런 범죄를 뭐 막는다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 범인의 네. 동기를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기를 찾는 방법은 그 범인이 지금 이 사건 말고 이전에 네. 다른 뭐 방화든 아니면 성범죄든 뭔가 주거 침입이든 다른 유사한 유형의 범죄를 있었는지
네. 전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며칠 전이든 그 이전이든 이상한 조짐이 있었는지, 예, 그런 걸 확인해 보면은 예. 본인이 혹시 주장할 수 있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사회적 불만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공격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거고, 네. 뭐 야간 시간이든 뭐 CCTV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범인의 동기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범행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찍혔기 때문에. 지금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동기, 그 다음에 여죄 여부, 이걸 찾으면은 어느 정도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걱정은 이 예방과 대응을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천 같은 어떤 중에서 상당히 큰 도시에서 도시인데. 도심에서의 어떤 이런 범죄 방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정부에서 면밀히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별을 통보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를 찔러서 살해를 하고 여자친구 어머니한테도 상해를 가했던 김래아입니다. 김래아. 신상이 다 공개됐습니다. 공개됐죠. 예. 어제 최근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이 내용? 교제폭력 살인의 거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과 대학 중에 교제했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굉장히 심각한 스토킹이라든가 어떤 집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이 헤어지려고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걸 이제 어머니를 도와갖고 헤어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있는 자리에 김내아를 불러갖고 예. 절대 그런 방법은 제가 하지 말라고 어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범인의 굉장히 큰 공격성을 노출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많이 다치셨는데 어쨌든 이건 김내아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하. 어쨌든 그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근데 이제 그 피해자분 돌아가셨고 사건은 그렇게 됐는데, 아, 정말. 지금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검사도 판사님도 굉장히 김내아의 진술을 듣고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반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남의 일처럼 하고, 그리고 뜬금없이 강아지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람을 죽여놓고 강아지한테 미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자기 모친한테는 별거 아니야. 나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저도 뭐 재판은 자주 네. 하니까 재판에 가고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들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재판을 하면서도 이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그렇죠. 최소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거기서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지금 강아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재판부가 야 강아지? 그러니까 다시 질문도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저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적어도 판사님 앞에서는 자기가 그거라도 좀 미안한 척이라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예. 하는데 행동을 근데 하는데 이런 강아지 얘기를 왜 합니까 거기서? 이런 사람들은 그게 태생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라고요?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강아지? 이게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의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 지금 뭐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된 것 같은데 그 구치소에서 어머니가 김래아를 면회했던 건데 대화 녹취록도 공개가 됐다는데 그게 되게 황당하다면서요? 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와서 행복하게 우리 살자. 행복하게 살자. 네, 사랑해 엄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글쎄 이게 물론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모친한테 좀 달래는 뭐 이런 걱정을 줄이는 걸로 했다고 하지만은 본인이 한 짓을 생각하면은 본인의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모친의 중상을 입혔어요. 최소한도의 어떤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황당하죠. 결국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반성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김래아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하고 이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마스크도 쓰고 또 헤어스타일도 막 덥수룩하게 이렇게 재판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얼굴을 드러냈다고 재판을 지금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면으로 이런 궁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하고 덥수룩한 헤어스타일로 그러니까 신상 공개된 얼굴랑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다 실패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또 자기 얼굴을 노출을 했는데 음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그러면은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게 맞는데 굉장히 자기 모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남한테 보이는 자기의 모습이죠. 아하, 남들이 예. 보는 그거죠. 예. 자, 이 김내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뭐 최후 변론에서 심신미약 얘기를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냐면 네. 약을 먹고 소주와 두통약을 먹으면서 뭔가 자기가 비틀거리는 형태의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네.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현행범 체포할 때 그런 것을 보이려고 한 건지 근데 이제 법무보원에서는 정신감정 결과는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아니게 나오고. 그러니까 김내아 같은 형태의 교제폭력 살인범들이 굉장히 영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거 10년 얘기한 것도 예. 사실은 이게 다시 신급이 올라가면서 음흠.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스러운 거는 분명히 감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네.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당연히 구형했겠지만은 아하. 이게 무기징역이 나오기가 좀 애매합니다. 또 애매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애매하다. 예. 예. 또 사형이 사실은 안 나옵니다. 최근에 그렇죠. 거의 잘 최근엔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2명 이상을 살해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경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교제폭력 살인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법무부에서 마찬가지 사법부에서 마찬가지지만은 좀 더 면밀한 규정과 수사가 좀 진행이 됐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다. 베프님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예.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교제폭력, 예. 연인 간의 폭력 이런 거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 그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사귀는 사이에서 갑자기 그 화가 나서 벽을 두드린다든가 막 치고 네, 이런 거 밀친다든가 밀친다든지. 감정을 주체 못해 갖고 울그락 부르그락 한다. 아, 요거는 조짐이 1단계고요. 그게 1단계다. 2단계는 뭐 뭔가를 막 던지거나 막 이런 경우. 2단계. 2단계. 세 번째가 벽 치는 경우. 예. 2단계쯤 정도 됐을 때 바로 헤어져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다시 그때 헤어지면 이렇게까지 예.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아까 말씀드린 예. 게 뭐냐면 헤어질 때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린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이러면은 이 범인들이 너무 작게 봅니다. 그래 나를 맞닥뜨릴 뭐 그게 없는 거지라고 쉽게 봅니다. 예. 당당하게 눈앞을 보면서 헤어지는데 헤어지되 이 범인이 물리적 폭력을 쓰는 걸 제어할 수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 좋은 방법으로 파출소 앞에 아니면 경찰서 민원실 아니면은 변호사님을 앞으로 두고 해도 괜찮고 물리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근처, 그렇게 법원 근처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면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대동하고 그러면은 역효과가 납니다. 오히려. 이건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자, 너무나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예. 베프님한테 마지막에 그 질문도 드려봤습니다. 자, 베프의 추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